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황혼이혼 상담. 63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단어를 입에 담게 될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36년 동안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왔던 걸까?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시작은 사소했다. 아니, 사소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잠에 들었다. 나는 새하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피곤하겠지. 이해해야지. 그게 시작이었다. 이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수한 외로움의 시작. 신혼 첫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생선구이.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먹고 일어나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다. 원래 남자들은 말이 없는 거라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만 행동도 없었다.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은 그저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살았다. 나는 케이크를 사고 음식을 장만하고 혼자 촛불을 켰다 껐다. 그리고 또 이해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진통이 시작되고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으로 와달라고. 남편은 회식 중이라며 조금 있다 간다고 했다.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진통실에서 혼자 비명을 삼키며 버텼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그때 나는 분만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들을 낳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다. 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무언가 잠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기대 같은 것이.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다.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다. 분유를 한 번도 타주지 않았다. 아기가 밤새 울어도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나는 하루에 2~3시간씩 쪼개서 자며 버텼다. 눈밑이 시커멓게 되고 손이 부르트고 머리카락이 빠져나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봤다. 둘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 산후조리를 해야 했다. 남편에게 일주일만 휴가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대신 시어머니가 오셨다.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빨래를 해주셨지만 늘 한숨을 쉬셨다. 딸이라서 아들을 더 낳아야 한다고.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점점 더 바빠졌다. 유치원 등원, 학원 픽업, 숙제 검사, 준비물 챙기기. 남편은 그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들어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다가가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손을 내저었다. 주말에는 골프를 갔다.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학예회에 나가게 됐다. 주인공이었다. 아들은 한 달 동안 대사를 외우고 연습했다. 나는 남편에게 꼭 오라고 했다.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다. 학예회 당일 나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아들도 긴장한 얼굴로 무대에 올랐다. 객석을 둘러봤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고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나는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고 둘러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깜빡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였다.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소리 없이 울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다. 집은 조용해졌다. 남편과 나 둘만 남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는 할 말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없으니 나눌 이야기가 없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영화라도 보러 가지 않겠냐고. 남편은 피곤하다고 했다. 그럼 산책이라도 하자고 했다. 남편은 무릎이 안 좋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57살 생일날이었다. 나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어차피 남편은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이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러냐며 다시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다. 소원을 빌려다 말고 그냥 불을 껐다. 빌 소원이 없었다. 그 무렵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를 봤다. 관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이 먼저 가면 나는 저렇게 울 수 있을까? 슬플까?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울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슬프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칠 후 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가 물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혈압이 높고 불면증이 있는 것 같다고.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봤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63년을 살았지만 나는 그중 36년을 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다. 결혼 사진을 봤다. 27살에 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신혼여행 사진도 봤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나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손도 잡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넘겼다. 돌잔치, 첫돌, 입학식, 운동회. 모든 사진에 남편은 없었다. 항상 나와 아이들 뿐이었다. 남편은 늘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사람. 함께 있지 않은 사람. 그 거리가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이야기냐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에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다. 그는 만족했다. 편안했다. 그저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면 됐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밥은 항상 준비돼 있었고 집은 깨끗했고 아이들은 잘 컸다. 그에게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나에게는 외로움이 있었고 소외감이 있었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이 있었다. 36년 동안 나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지만 나 자신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황혼이혼. 그 단어를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60, 70의 나이에 이혼을 선택했다.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그 글들을 밤새 읽었다. 어떤 사람은 이혼 후 홀가분하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했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불안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담 당일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물었다. 정말 이혼을 원하느냐고. 확신이 서느냐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확신은 서지 않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현실을 마주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법적인 문제였고 경제적인 문제였고 사회적인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과의 36년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있을까?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이 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견뎠다. 참았다. 이해했다. 포기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묵묵히 밥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살아야 할까?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이렇게 투명한 존재로 살아야 할까? 며칠 후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고. 아들은 바쁘다고 했지만 억지로 시간을 내줬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려고 한다고.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설명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36년 동안 쌓여온 것이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조금만 참으면 안 되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조금만 참으라고. 36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내가 엄마 입장이라면 계속 참고 살겠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딸에게도 이야기했다. 딸은 울었다. 자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사신 거냐고.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시라고. 엄마를 응원한다고. 나는 딸을 안으며 울었다. 이해받는다는 게, 지지받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남편에게 이야기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고. 남편은 리모컨을 든 채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준비한 말들을 쏟아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36년 동안 나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봐주지 않았다고. 내 생일을 기억한 적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내 손을 잡아준 적도 없었다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먹고 살게 해줬고 아이들도 대학 보냈고 집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다른 남자들처럼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도박한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폭력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불만이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남편은 정말 몰랐다. 사랑이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관심이, 대화가, 배려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로, 아이 키우는 도구로 봤다고.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이 들어 정신이 나갔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냐고.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대답했다. 이미 다 생각했다고. 변호사도 만났다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고 나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 거라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고요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나를 무시했다. 말을 걸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외식을 하고 들어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억지로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됐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정말 이혼할 거냐고.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심했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럼 언제 하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빠를수록 좋다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차츰 변화를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모두 놀랐다. 어떤 친구는 용감하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부러워했다. 자기도 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난다고.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오랜 시간 쌓인 고통이 용기가 되는 거라고. 이혼 조정일이 잡혔다. 법원에 갔다. 남편과 나는 조정위원 앞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정말 이혼을 원하느냐고. 화해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다고. 남편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재산 분할을 협의했다.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다. 예금도 반반. 남편은 억울하다는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아마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다. 이혼이 성립됐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해방된 느낌이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다. 짐을 쌌다. 36년의 흔적을 작은 상자 몇 개에 담았다. 생각보다 적었다. 앨범 몇 권, 옷가지, 책.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36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나는 짐을 풀고 작은 식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를 샀다. 간단한 그릇과 프라이팬도 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첫날 밤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고요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꽃이 피어 있었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다. 요가 수업을 신청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다.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해졌다. 수업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혼자서 제주도로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그곳.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아이들을 만났다.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엄마가 밝아 보인다며 웃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는 잘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었다. 나는 혼자 산에 올랐다.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도시가 작게 보였다. 내 삶도 저렇게 작은 것이었구나. 그래도 괜찮았다. 작아도 내 것이니까.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물었다. 외롭지 않느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외롭지 않다고. 혼자라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결혼했을 때가 더 외로웠다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63살의 새로운 출발. 가끔 남편 생각이 났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였다. 친구들과 송년회를 했다. 함께 웃고 떠들며 한 해를 보냈다. 자정이 되자 모두 새해 소원을 말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말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나답게 살고 싶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이런 별을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구나.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지만 따뜻한 내 공간. 불을 켜고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고요했다. 평온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혼자라는 것이. 누군가는 말한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외롭지 않느냐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외롭지 않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나는 63살의 나를 찾았다.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그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밤이 깊어간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내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그렇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